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후두 및 성대 질환의 징후. 어, 내 목소리가 왜 이래? 거울을 보며 평소처럼 말해보세요. 분명히 같은 말인데, 뭔가 다르죠?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리고 힘이 없어졌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소리 변화 뒤에는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지난달 70세박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래요? 감기에라도 걸리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의 목소리가 언제부터인가 변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3개월 후 그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1. 목소리 변화. 단순 노화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목소리도 변하는 게 당연하지.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대 근육이 약해지고 성대 자체도 얇아지면서 목소리가 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목소리 변화는 서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마치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듯이 자연스럽게 말이죠. 목소리가 약간 낮아지거나 조금 거칠어지는 정도예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목소리가 변했다면, 2에서 3주 만에 확연히 달라졌다면, 이건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5세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소 교회에서 찬양대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음이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때문이겠지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쉰 목소리가 되어갔죠. 찬양대 지휘자가 말했습니다. 김 집사님, 목소리가 많이 변했네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제야 김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것을. 목소리 변화를 무시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감기만 나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이런 아니란 생각이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주의 깊게 목소리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다양한 후두 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거든요. 성대 폴립, 성대 결절, 성대 마비, 그리고 가장 무서운 후두암까지 말이죠. 목소리 떨림, 갈라짐 무엇을 의미할까? 목소리가 떨린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학적으로는 음성 진전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성대 근육이나 관련 근육들이 불규칙하게 수축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72세 최할아버지는 평소 목소리가 굵고 힘있기로 유명했습니다. 동네에서 이장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 큰 목소리로 사람들을 모으고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추운 겨울날 온몸이 떨리는 것처럼 목소리도 덜덜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혼자 말할 때도, 가족과 편안하게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소리 떨림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일 수 있어요. 파킨슨병은 손발의 떨림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목소리 떨림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본태성 진전이라는 질환일 수도 있어요. 이는 특별한 원인 없이 근육이 떨리는 증상인데 손뿐만 아니라 성대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성대 자체의 문제일 때입니다. 성대에 종양이 생기면 성대의 정상적인 진동이 방해받아 목소리가 떨리거나 갈라질 수 있어요. 목소리 갈라짐은 또 다른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목소리는 두 개의 성대가 규칙적으로 진동하면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한쪽 성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두 성대가 서로 다른 리듬으로 진동하면서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하나가 박자를 놓친 것처럼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68세 이 할머니의 경우를 보세요. 평소 손자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화를 읽는 도중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렇게 중간중간 목소리가 끊어지거나 갈라졌어요. 처음에는 감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감기가 나은 후에도 증상은 계속되었어요. 심지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한 문장을 완성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죠. 이런 증상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목소리 떨림이나 갈라짐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야 합니다. 3. 성대마비, 암 등 주요 원인. 성대마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목소리가 완전히 나오지 않는 상태를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대마비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초기에는 미묘한 변화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74세 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운동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동 후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어졌어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목소리가 바람 소리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해서 숨이 차서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쉰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대마비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감기 바이러스가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일시적으로 성대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원인들도 있어요. 갑상선 수술 후 합병증으로 성대 신경이 손상될 수 있고 목 부위의 외상이나 종양이 신경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후두암입니다. 후두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저 목소리가 조금 쉰 정도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 진행되면서 성대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결국 성대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62세 박 아저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평소 담배를 많이 피우셨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쉬기 시작했는데 담배 때문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부인이 계속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괜찮다, 괜찮다 하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목에서 뭔가 만져지기 시작했어요. 딱딱한 덩어리가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갔고 후두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처음 목소리가 변했을 때 오셨다면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겁니다. 박 아저씨는 그때서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후두암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초기 증상이 너무 일상적이라는 것. 단순히 목소리가 쉰 것만으로는 암을 의심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미묘한 변화를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성대 종양은 양성일 수도 있고 악성일 수도 있어요. 양성 종양인 성대 폴립이나 성대 결절의 경우 목소리 변화가 주된 증상입니다. 특히 성대 폴립은 과도한 음성 사용이나 흡연, 역류성 식도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성이든 악성이든 모든 성대 종양은 조기 발견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목소리를 잃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4. 2주 이상 쉰 목소리는 검사가 필요. 2주라는 시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의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감기나 과도한 음성 사용으로 인한 일시적인 음성 변화는 보통 1에서 2주 안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2주를 넘어서면 이때부터는 다른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해요. 58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분이에요. 평소 목소리를 많이 써서 가끔 목이 쉬는 일은 있었지만 며칠 쉬면 금방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소리가 쉬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감기에 걸렸나 보다 싶어서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목에 좋다는 도라지차도 끓여 마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2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동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곧 나아질 거야 하며 버텼습니다. 3주째 학생들이 수업 중에 선생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4주째에는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갔고 성대 결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다행히 심각한 질환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주 후에 오셨다면 훨씬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왜 2주가 중요한 기준일까요? 의학적으로 급성 감염이나 일시적인 성대 자극으로 인한 음성 변화는 대부분 10에서 14일 이내에 회복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그리고 목소리 사용을 줄이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죠. 하지만 2주를 넘어서도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성대에 물리적인 변화가 생겼거나 신경계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더 심각한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67세 조할머니의 경우를 보세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계속 거칠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별일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며 미뤘어요. 하지만 3개월 후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갔고 후두암 진단을 받았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처음 목소리가 변했을 때, 그러니까 2에서 3주 후에 오셨다면 1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2기로 진행되었네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주라는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조기 진단과 늦은 진단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을 넘지 않으려면 2주가 되는 순간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빨리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말할 때 통증이 있다면 빨리 진료받기. 목소리 변화와 함께 통증이 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발성은 통증을 동반하지 않아요. 만약 말할 때마다 목이 아프거나 목 안쪽에서 뭔가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할 응급 신호입니다. 69세 황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소 동네 노인정에서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내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투를 치면서 고, 스톱 이렇게 외칠 때마다 목이 찌릿찌릿 아팠어요. 처음에는 목감기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물을 삼킬 때도 아프고 심지어 가만히 있어도 목 안쪽이 욱신욱신했어요. 부인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며칠 더 지켜보자며 미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통증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제야 응급실을 찾았고 급성 후두염과 함께 성대에 궤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목소리와 관련된 통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급성 후두염이에요.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후두와 성대에 염증이 생기면 목소리 변화와 함께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나 소염제 치료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원인들도 있습니다. 성대 궤양의 경우 위산이 역류해서 성대를 자극하거나 과도한 음성 사용으로 성대에 상처가 생길 때 발생합니다. 이때는 말할 때마다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종양이 원인일 때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성 종양의 경우 주변 조직을 침범하면서 신경을 자극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64세의 이 할머니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목소리가 쉬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한 달 후부터 말할 때 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을만 했지만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초기 후두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로 완치할 수 있었지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증이 시작되었을 때 바로 오셨다면 더 간단한 치료로도 가능했을 텐데요. 통증의 양상도 중요합니다.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 타는 듯한 통증,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 목 안쪽의 압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형태든 목소리와 관련된 통증이 2에서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이비인후과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음식을 삼킬 때 아픔, 목에 뭔가 걸린 느낌, 숨쉬기 어려움, 목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짐 등의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6부 발성 검사와 후두 내시경의 역할. 병원에 도착한 순간 많은 분들이 긴장하실 겁니다. 특히 목소리 문제로 병원을 찾는다는 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목소리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검사법들이 놀랍도록 발달해 있습니다. 먼저 후두 내시경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를 처음 받는 분들은 대부분 이게 그렇게 무서운 검사구나 하며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빠른 검사입니다. 직경 3mm 정도의 얇은 내시경을 코를 통해 넣어서 후두와 성대를 직접 관찰하는 거예요. 검사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의사가 먼저 코 안쪽에 국소마취제를 뿌립니다. 시원하면서도 약간 쓴맛이 나는 스프레이죠. 그리고 5분 정도 기다리면 코 안쪽이 마비되면서 검사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때 많은 환자분들이 정말 아프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는 약간의 이물감 정도만 느끼실 뿐입니다. 내시경이 들어가면서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여러분의 성대를 실시간으로 관찰합니다. 건강한 성대는 진주처럼 하얗고 매끈한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색깔이 다르거나 덩어리가 생기거나 움직임에 이상이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발성 검사입니다. 의사가 소리를 내보라고 하면 성대가 어떻게 진동하는지 직접 볼 수 있어요. 정상적인 성대는 좌우가 대칭적으로 부드럽게 진동하지만 성대 결절이 있으면 마치 두 개의 작은 산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대 폴립이 있으면 한쪽에 물방울 같은 덩어리가 달랑거리면서 성대의 정상적인 접촉을 방해하죠. 더욱 정교한 검사로는 스트로보스코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성대의 진동을 초당 수백 번 깜빡이는 특수한 빛으로 관찰하는 검사예요. 마치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정지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성대의 미세한 진동 패턴까지 분석할 수 있어요. 검사를 받던 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성대가 화면에 보이니까 신기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갛고 부어 있나요? 실제로 성대염이나 성대 부종이 있으면 성대가 평소보다 붉어지고 두꺼워 보입니다. 마치 목감기에 걸렸을 때 목 안쪽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음성 분석 검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목소리의 주파수, 강도, 떨림 정도 등을 수치화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환자분이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내면 화면에 파형이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목소리는 규칙적이고 안정된 파형을 보이지만 문제가 있으면 파형이 불규칙하거나 떨리는 모습을 보여요.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남성분이 목소리가 떨려서 전화 받기가 무서워졌다며 오셨어요. 음성 분석 결과
목소리의 떨림 정도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죠. 후두 내시경으로 보니 성대 근육의 미세한 떨림이 관찰되었고 결국 본태성 떨림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또 다른 검사로는 공기역학적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발성할 때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유량과 압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성대가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공기가 새어나가면서 효율적인 발성이 어려워지거든요. 이 검사를 통해 성대마비나 성대 위축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와의 소통입니다. 언제부터 목소리가 변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해요. 때로는 환자분이 미처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 작은 증상이 진단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하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검사를 받을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긴장하면 목 근육이 경직되면서 평소와 다른 목소리가 날 수 있어요. 의사들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환자분이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7부. 음성 재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음성 재활 치료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목소리 문제는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해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놀라운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물리치료가 근육과 관절을 회복시키듯이 음성치료는 성대와 발성기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먼저 어떤 분들이 음성 재활 치료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업상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에요. 선생님, 가수, 상담원, 강사, 목사님, 변호사 등이 대표적이죠. 이분들은 성대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 성대 결절이나 폴립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큰 목소리로 수업하시다 보니 성대에 작은 굳은 살 같은 결절이 여러 개 생겼거든요. 목소리가 갈라져서 아이들이 집중을 못해요. 수업이 끝나면 목이 아파서 말도 하기 싫어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무작정 수술부터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음성 치료를 시도해 봅니다. 올바른 발성법을 익히고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 선생님도 3개월간의 집중적인 음성 치료 후에 목소리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두 번째로는 성대 마비 환자분들입니다. 갑상선 수술이나 심장 수술 후에 성대 신경이 손상되어 한쪽 성대가 마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남은 건강한 성대가 마비된 성대 쪽으로 더 많이 움직여서 소리를 내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갑상선암 수술 후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아 오셨어요. 손자가 전화해도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알아듣는다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하지만 6개월간의 꾸준한 음성 치료를 통해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목소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능성 발성장애 환자들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데 잘못된 발성 습관 때문에 목소리에 문제가 생긴 경우예요. 예를 들어, 목에 힘을 너무 많이 주면서 말하거나 가성을 남용하거나 속삭이듯 말하는 습관이 있으면 성대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청소년들 중에 변성기 이후에도 계속 높은 목소리로 말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어요. 한 고등학생 남학생이 목소리가 너무 어린애 같아서 친구들이 놀린다며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알고 보니 자연스러운 낮은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로 높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음성치료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호흡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올바른 발성의 기초는 바로 복식 호흡이에요. 가슴이 아니라 배를 이용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치료사가 환자분의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숨을 들이마실 때 손이 위로 올라오도록 해보세요라고 지도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어깨와 가슴만 올라가는데 연습을 통해 점차 복부 호흡을 익히게 돼요. 다음으로는 성대 접촉 훈련입니다. 성대가 적절히 접촉해야 깨끗한 소리가 나오는데 너무 세게 부딪히면 거칠어지고 너무 약하게 접촉하면 바람이 새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를 위해 마이너스 마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무 마이너스 메 마이너스 모 같은 발음 연습을 반복합니다. 공명 훈련도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코, 입, 가슴 등에서 어떻게 울려 퍼지는지 느껴보는 거예요. 밍밍밍 하면서 코에서 진동을 느껴보고 맘마맘마 하면서 입안에서의 공명을 체험해 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치료 사례가 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갑자기 고음이 나오지 않아서 왔는데 알고 보니 스트레스로 인해 목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이완 훈련과 올바른 발성법을 통해 3개월 만에 예전 실력을 되찾았죠. 음성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15에서 20분씩이라도 매일 연습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하듯이 성대도 꾸준한 훈련을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음성 위생도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소리 지르지 않기, 속삭이지 않기, 기침이나 헛기침 줄이기,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등의 습관을 기르는 것도 치료의 일부예요. 가족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환자가 올바른 발성법을 연습할 때 가족들이 이해하고 격려해주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때로는 왜 그렇게 이상하게 말해? 라고 하시는 가족분들이 계신데 이건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드려야 해요. 8부. 담배와 음주가 후두에 미치는 영향. 이제 가장 심각하지만 예방 가능한 후두 질환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담배와 술이죠. 많은 분들이 담배가 폐에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목소리에도 영향을 주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는 폐보다도 먼저 후두와 성대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담배 연기가 후두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70여 가지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후두와 성대를 직접 통과하면서 손상을 입히거든요. 마치 뜨거운 독성가스를 매일 성대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흡연자의 성대를 내시경으로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정상인의 성대는 진주처럼 하얗고 매끄러운 반면 흡연자의 성대는 전체적으로 붉고 부어 있으며 표면이 거칠어져 있습니다. 담배 연기의 열과 화학물질이 성대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만성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특히 무서운 건 라인케 부종입니다. 성대 표면 바로 아래에 있는 라인케 공간이라는 부위에 물이 차면서 성대가 풍선처럼 부어오르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목소리가 극도로 거칠고 낮아집니다. 여성 흡연자들이 남성처럼 굵고 거친 목소리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50대 여성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30년 넘게 하루 한 갑씩 피우시다가 목소리 변화로 병원에 오셨어요. 남편이 전화 받을 때 저를 남자로 착각한대요. 이게 정말 담배 때문인가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내시경으로 보니 성대가 마치 젤리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후두암의 위험성입니다. 후두암 환자의 95% 이상이 흡연자라는 통계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후두암이 생기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특히 하루 한 갑 이상, 20년 이상 피운 분들은 후두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10에서 20배 높습니다. 후두암의 초기 증상은 단순한 쉰 목소리입니다. 많은 흡연자들이 원래 목소리가 거칠어서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라고 하시지만 이것이 바로 위험한 생각이에요. 2주 이상 지속되는 쉰 목소리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60대 남성분이 3개월 전부터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다며 오셨는데 처음엔 담배를 40년 피웠으니 당연히 목소리가 거칠지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검사 결과 초기 후두암으로 판명되었죠. 다행히 조기 발견되어 레이저 수술로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음주도 후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은 성대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위산 역류를 촉진시켜서 위산이 후두까지 올라와서 성대를 화학적으로 화상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소주 같은 독한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성대에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알코올로 인해 감각이 둔해져서 평소보다 더 큰 소리를 내게 되고 이로 인해 성대 손상이 가중되죠. 한 40대 직장인 남성의 경우 매주 금요일 회식 후 다음 주 내내 목소리가 쉬어서 고민이었다고 해요. 월요일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아서 회의하기가 힘들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술을 마시면서 노래방에서 고함을 지르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담배와 술을 함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후두암 발생 위험이 각각의 위험도를 단순히 더한 것보다 훨씬 높아져요. 마치 1 더하기 1이 3이나 4가 되는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금연과 금주를 하면 후두의 상태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됩니다. 금연 후 2주만 지나도 성대의 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6개월 후에는 라인케 부종도 상당히 개선되어요. 앞서 말씀드린 50대 여성분도 금연 후 1년 만에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전화 받을 때 남자로 착각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진작 끊을 걸 그랬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금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금연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금연 보조제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세요. 둘째, 주변 환경을 바꾸세요.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는 환경을 피하고 금연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법을 익히세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담배를 찾게 되는데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 변화를 금연의 동기로 삼으세요. 거울을 보며 외모 변화를 확인하듯이 매일 자신의 목소리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금연 후 목소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면 큰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조기 진단이 생명을 지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변화라는 작은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조기 진단, 이 네 글자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두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지만 늦게 발견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목소리 변화인 거죠. 제가 20년 넘게 후두 질환을 다루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진작 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담긴 경우들이었어요. 6개월 전부터 목소리가 변했는데 감기 때문이려니 하고 넘어갔다가 후두암 진단을 받은 분, 1년 넘게 쉰 목소리를 방치했다가 수술로도 예전 목소리를 되찾을 수 없게 된 분들. 반대로 가장 보람찬 순간들은 조기에 찾아와서 완치된 분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2주 만에 병원을 찾아와서 작은 성대 폴립을 제거한 후 원래 목소리를 되찾은 성악가, 초기 후두암을 발견해서 레이저 수술만으로 완치된 직장인, 적절한 음성 치료로 성대 결절이 없어진 선생님.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빨리 전문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2주 이상 지속되는 목소리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감기나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목소리 변화는 보통 1-2주 내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둘째, 목소리와 함께 다른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목 통증, 삼킴 곤란, 귀 통증, 목에 멍울 등이 함께 나타나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셋째,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자주 마시는 분이라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이런 분들은 위험군에 속하므로 작은 변화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넷째, 직업상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선생님, 강사, 상담원, 가수 등은 성대 질환의 고위험군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메모해 두세요.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가져가시고, 과거 목 수술 경험이나 가족력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검사를 받을 때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후두 내시경 검사는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5에서 10분 내에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요. 또한 치료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마세요. 성대 결절이나 폴립 같은 양성 질환은 대부분 음성 치료나 간단한 수술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설령 악성 종양이라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과가 매우 좋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금연, 금주는 물론이고 올바른 발성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에요. 평소 목소리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서 성대를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에어컨이나 히터를 많이 사용하는 계절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해요. 둘째, 무리한 발성을 피하세요. 큰 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속삭이듯 말하거나 목을 긁는 듯한 헛기침을 자주 하는 것은 모두 성대에 해롭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 근육이 경직되면서 발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이 목소리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넷째, 위산 역류를 조심하세요. 맵고 짠 음식, 카페인, 탄산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산이 역류해서 후두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목소리 체크를 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소리를 내어보면서 목소리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싶어서예요. 목소리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생각을, 사랑을 전달하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부르는 따뜻한 목소리, 연인끼리 속삭이는 달콤한 목소리, 친구와 나누는 즐거운 대화, 회사에서 당당하게 발표하는 목소리. 이 모든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이 건강한 목소리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 목소리에 작은 변화라도 생긴다면 그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잠깐, 나를 좀 돌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과 빠른 대처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목소리는 어떤가? 혹시 예전과 달라진 게 있지는 않나?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의 목소리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기억하세요. 조기 진단이 생명을 지킵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시고 2주 이상 지속되는 목소리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목소리로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